여러분, 제가 12월 31일 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많이 들었었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하셨던 이문세님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맨 앞에 앉았어요. 그분의 노래 중에서 세 곡을 듣기 위해서 소녀, 시를 위한 시,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조용한 노래, 또 슬픈 노래, 하나 더 있구나, 옛사랑, 그런 노래를 듣기 위해서 저는 맨 앞에 앉았죠. 8월 달에 예매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늘 그날의 추억, 문세영님과 나눴었던 그날의 추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았었잖아요. 뒤에 큰 전광판에 제 얼굴도 나왔어요. 보여주실래요? 저기 나오죠. 제가 맨 앞에서 제가 이렇게 문세라면이라고 라면을 한 봉지씩, 두 봉지씩 다 나눠줬어요. 그 12,000명한테. 여기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엄청 되게 큰 데였거든.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서 바람이 불어, 그러면 안 된다며. 제가 친구들한테 맨날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 문세영님.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이 생명 이제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넓은 구름과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줘요.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가 62세 되셨어요, 이문세님이. 저는 맨 앞에서 봤잖아.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하는데 눈물이 딱 그래. 그 앞에 사람은 볼 수 있었거든. 근데 정말 이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막 아무튼 막 어딨지?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너무 좋아. 어떡해.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복소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복소수의 성질 잠깐만 한 4가지 정도만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오늘 그거 마무리 짓고, 오늘 강좌 제목이 뭐였어요? 2차 방정식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 실근과 허근 개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 판별식이라든가 근과계수하는 게 모두 다 근의 공식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서정적인 그런 날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오늘 1월 2일이니까 이게 몇 년도인지는 얘기 안 해줘야지. 언제까지 이 강좌가 EBS에서 서비스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모두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너울 진 구름과 언덕으로. 아, 정말 좋은 것 같아. 그 2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 자체가 너무나 좋았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중간중간에 그 자기가 되게 막 보고 싶었던 거나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을 중간중간에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씩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찍어 놓는데 그거를 이 정리되어 놓은 그런 폴더를 한 번씩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진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여행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놀아야지 이러는데 그러면 너무 인생이 되게 슬프고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을 반추해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게 진정한 일상에서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행복감 같은 거를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웠었던 거를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행복을 느끼셨으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 가장 큰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 전체 행복을 총량으로 따졌을 때 가장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때는 여행을 갔을 때,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는 평상시에 느끼는 그 행복, 평상시에서도 그 행복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출근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거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끝나고 나면 다시 주말이 오겠네.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야, 그럼 주말을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계속 슬프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매번 생활을 하면서 일상 중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 오늘 EBS 친구들 만나는 날이니까 복소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이해될 수 있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오늘 출근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소수를 마무리하고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복소수의 성질. 와. 첫 번째 뭐야? i제곱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에 대해서 4제곱은 1. 계속 돌아간다. 그 얘기랑.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던 것은 거의 무엇이었죠? t랜다 어떻게 하죠? i의 지수가 4의 배수. i의 지수가 4의 배수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시작? 1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i의 지수는 길게 얘기했는데 뭘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 그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i의 n제곱 더하기 i에 대해서 n 플러스 2제곱이라 그럴까? 지수가 얼마 차이 나면? 2 차이 나면 결과는 얼마다 시작? 0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 지금 고등 예비과정에서는 하나만 더 할 거지만 여러분 그 수학의 왕도라는 본강좌에서는 이만큼 더 할 거예요. 지금은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수학의 왕도에서는 뭐까지 다루냐면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까지 다 다루기 때문이야. 근데 개념은 여기까지 아셔도 충분한 교과서적인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i에 대해서 n제곱 더하기 i에 대해서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i에 대해서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i에 대해서 n 플러스 3제곱 이렇게 얘기할까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지수가 연속된 정수죠. 이거보다 1 크고 이거보다 1 크고 이거보다 1 크니까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것도 0이겠죠. Why? 이거 둘 차이 나니까 0. 이거 둘 차이 나니까 0이잖아요. 이 2개 더하면 0이고 이거 2개 더하면 0이니까 결국 4개를 더해도 0일 것이다. 이게 제일 많이 쌓이는 성질. 이 5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를 얘기하시고 그러면 3번 성질과 5번 성질입니다. 지수는 4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개 항의 합은 항상 0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 얼마야 시작? 0. 그럼 i의 5제곱까지 더하면 이걸 바꿀 생각하지 말고 얘가 0이잖아요.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개 더하면 0이니까 얼마야 시작? 그래 i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개씩 묶으면 얼마야? 시작. 0. 이걸 계속 더해봐. 그러면 8제곱까지도 0이고 12제곱까지도 왜? 4개씩 묶으면 다 0이니까 그 다음은 i에 대해서 5제곱,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 이거 다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i에 대해서 103제곱까지 나왔어. 이거 어떻게 풀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시고 그러면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개씩 묶으면 0이니까 맨 마지막이 4의 배수일 때까지 지수가 4의 배수일 때까지 다 묶어서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103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 뭐가 떠오르세요? 100!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102, 그 다음에 103일 텐데 여기까지 다 묶여서 0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다 시작? 이거다. 더군다나 지수가 2 차이 나면 2 차이 나면 얼마 시작? 0.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시작? i의 102제곱 끝!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102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갈 필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맨 앞에서부터 4개씩 묶어서 맨 마지막에 3개 항만 남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맨 뒤에서부터 4개씩 묶는다 그래도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개씩의 합이니까 항상 0이거든. 맨 앞에서 묶어서 맨 마지막에 3개 남았으면 맨 뒤에서부터 묶어도 맨 마지막에 몇 개 남을까요? 3개 남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i 더하기 i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일 텐데 지수가 2 차이 나면 뭐니까 시작? 0이니까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i 제곱만 남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시작?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i에 관련된 마지막 성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제 3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i에 대해서 7제곱을 구하시오. 뭘로 바꿀 수 있다? 4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 7을 4로 나누면 4, 1은 4 얼마 남아? 3이 남을 테니까 결국 얘는 i의 세제곱이고 i의 세제곱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i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i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4씩 묶으면 0이니까 이렇게 묶어봤자 0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i입니다.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돼요? 아주 쉽지만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나는 게 예제 사변인데 이것도 꽤나 중요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하면 루트 AB거든. 이건 당연히 성립하거든. 당연히 성립해요.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하잖아요. 어머 깜짝이야.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 루트 6이에요. 알맹이끼리 곱하면 성립한다고요. 여러분 하나가 음수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이거 아니야? 집중해봐. 여러분 얘는 루트 2지만 얘는 뭐라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 i죠. 근데 이렇게 곱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얼마라고? 루트 6. 거기다 i만 곱하면 되네. 그치? 그래서 결국 좌변을 얘기하시자면 얘는 루트 6 i예요. 근데 우변은 잘 봐. 알맹이끼리 곱해도 마이너스 6이고 얘를 바꾸면 루트 6 i니까 결국 좌변랑 우변은 일치하지. 그러니까 얘를 여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도 상관없어. 알맹이끼리 곱하면 최종적인 답이다라는 거는 언제나 만족합니다. 이럴 때도 만족하는 거죠. 어떨 때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때도 알맹이끼리 곱하면 되지만 앞에 게 음수고 뒤에 게 양수일 때도 바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곱하면 여기다 쓰면 되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면 되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면 돼. 단! 딱 하나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둘 다 음수일 때는 곱해서 루트 이거 이러면 이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6이잖아. 이러면 안 돼요. 맨 마지막 것만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잖아.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잖아.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여기까지는 좋잖아.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어요? i제곱이 하나 더 있어서 답은 이거거든요. 근데 i제곱 얼마나 시작?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구나. 3개는 그냥 알맹이끼리 곱한 게 답인데 맨 마지막은 알맹이끼리 곱한 다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구나. 이 3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집중해봐. 이 3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그냥 알맹이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예를 만족시키지만 맨 마지막 패턴에 대해서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 알맹이끼리 곱한 거에다가 맨 마지막에 뭘 붙여야 성립하는구나. 시작.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성립하는구나가 되니까
결국 실수의 계산 중에서 실수의 계산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루트의 계산 중에서 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 법칙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알맹이끼리 곱한 다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런 데는 익셉션이라 그럴까요? 익셉션 참 저는 이걸 예외라고 얘기하고 싶어. 예를 허용하지 않는 딱 예외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일 때 시작? 둘 다 음수일 때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끼리 곱한 6에다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성립하는. 그래서 우리는 when do they have exception?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지. 언제 그들은 예외를 갖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해서 루트 AB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최종적인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둘 다 음수일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아우. 언제 그렇다고요? 둘 다 음수일 때 그렇다.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성립해요. 대부분은 성립해요. 뭐가? 분수일 때도 알맹이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럴 경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것도 대부분은 얘가 만족하고 딱 하나 예외인 부분만 얘를 만족하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살짝 보여드리면 얘는 웬만하면 다 성립해. 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당연히 알맹이끼리 계산하시면 되고 여러분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야. 아 이래도 성립해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러면 루트 2분의 3이 얼마야 시작? i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분모는 얼마고 시작? 루트 2고 분자는 얼마고?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잖아. 그럼 루트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쓸 수 있고 i는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성립한다고요. 성립 안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둘 다 음수일 때도 성립해요. 둘 다 음수일 때도 얘랑 얘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 얼마야 시작? 2분의 3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이거 지직거리지.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직거려. 최민조 교님. 아까 아침부터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할 때 지직거린 적 있어요? 감독님도 안 그러십니까? 큰 소리 날 때 지직거리지 않으세요? 기압 때문에 기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저랑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거야. 그 머리 감을 때 있죠.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주잖아. 그때 물소리 있지. 그게 들으면 이쪽이 지직거린다. 마치 그 이어폰 딱 꼽았을 때 이어폰이 고장난 이어폰 지직거리는 것처럼 지금 계속 지직거리네. 이게 이명이랑은 좀 다를 텐데. 이명은 계속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게 이명이거든. 이명이랑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지직거리는 그게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지직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근데 베스트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귀를 파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가 건강검진 받을 때 이비인후과 교수님한테도 대단히 여쭤봤는데 지직거립니다 그랬더니 이명이 있으시네. 그래서 이명은 아닌 것 같은데 큰 소리 날 때만 지직거립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명의 일종이죠 이러시는데 그러면 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경으로 귀를 살짝 봤는데 문제가 없대. 근데 큰 소리 나면 지직거려. 스피커에 여러분 이어폰 분해 안 해봤죠? 이어폰 분해 보면 거기에 맨 마지막에 비닐이 있거든. 그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지금도 괜찮긴 하다. 갑자기 그러네. TMI.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에다 쓰고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에다 써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시작. 2분의 3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얘는 뭐니까 시작. 루트 2i니까 얘도 뭐니까 루트 3i니까 i끼리 약분하고 나면 당연히 이거죠. 맞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성립해. 그런데 얘는 언제 성립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성립하느냐. 딱 하나. 위에가 양수고 밑에가 음수일 때만 딱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위에는 양수고 밑에는 음수일 때 해볼까요? 알맹이끼리 곱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뭐 하면? 그냥 알맹이끼리만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분모는 얼마야? 루트 2i고 분자는 루트 3이기 때문에 분모에 실수하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i를 곱하거든요. 근데 i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서 분모는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요. 얘는 루트 3i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루트에 대해서 2분의 3i가 된다고. 그러니까 알맹이끼리 계산하면 이건데 실제 결과는 이거니까 이 알맹이끼리 계산한 결과에다 뭘 붙여야 성립? 시작.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성립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구나.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루트 A 나누기 루트 B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딱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렇게 예외냐?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얘는 위에 건 플러스 밑에 건 마이너스일 때,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x제곱은 4일 때 x는 뭐라 그래? 시작. 플러스 위에 플러스고 밑에 마이너스잖아요. 딱 그게 예외야.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일 때.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예외 현상만 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둘 다 마이너스일 때만 예외라 그랬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곱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루트 마이너스하고 얘는 루트 4i가 되고 얘는 2i 끝.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알맹이끼리 곱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으나 맨 마지막에 시작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2. 이때만 예외입니다. 이럴 때는 예외가 아니니까 루트 시작 얘랑 얘를 그대로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알맹이가 마이너스니까 루트 마이너스 1 i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니까 그거 예외군요 선생님.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되군요. 알맹이끼리 계산한 얘 그대로 쓰고 얘 그대로 쓴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니까 i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최종적인 답 시작 마이너스 i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예제 4번까지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소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들어갈 내용은 한 3강좌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더 길 수도 있어요. 3강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여러분 미적분이라고 한 번 정도는 들어봤죠. 그 미적분의 시작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의 관계부터 시작되거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지금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2차 방정식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쌤? 좀 3차 방식 이런 걸 하면 내가 들을만 할 텐데 2차 방식 가지고 저한테 지금 설명 따위를 해보시려고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치? 미치겠어요. 여러분 1등급 맞는 재수생들도 이 부분 설명할 때 하나라도 놓칠 수 열심히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많이 여러 해에 걸쳐서 가르쳤는데 가장 수업 태도가 나쁜 사람들은 중3 여름방학 이후에 고1 예비반. 그걸 제가 2005년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더 이상 안 맡아요. 수업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지금 최근 11년 동안은 재수생만 상대로 수업을 해봤어요. 재수생들은 성적 여하에 상관없이 작년에 1등급을 받았던 2등급을 정말 자세히 얘기하면요, 작년에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개념 강좌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정말 많은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텐데 그 안에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어느 정도 겉멋들어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때요? 서로 다 2식을 갖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런 거 대답 못할 거라고. 뭐래? 돼지가 2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판별식 사용할 수 있지. 뭐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뭐게요? 있어요. 있다고요. 외웠던 친구들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2차 계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 계수가 실수여야 된다. 맞거든요? 그럴 때 2차 방식의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거든. 근해 공식은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계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대답 못 하잖아요, 지금.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 대답을 못 하냐면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고 판별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놓고 말로만 제잘거릴 수 있는 거죠.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식은, 판별식 0이면 중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 중근의 뜻은 뭔데? 내가 또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어. 중근이 뭔데? 그럼 여러분 대답 중에서 좀 공부했다, 선행학습했다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걸요? 서로 같은 거예요. 중복되는 거예요. 땡! 틀렸어요. 서로 같은 걸 중근이라 그러지 않아요.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이럴 거야 아마. 내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같은 말 아니에요? 이럴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요? 중근의 뜻은 서로 같은 두실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러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21번과 30번을 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지차이죠. 서로 같은 근이라는 것과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허근끼리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중근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씩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빠짐없이 외워야 된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그리고 첫날부터 얘기했었던 그 원리를 알면 안 외워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판별식은 계수가 실수일 때밖에 사용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의 노트북이에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게 수학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수학혁명이라는 책이 바로 뭐냐면요.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수험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냥 한 권에서 그냥 저거밖에 없어요. 뭐 수식도 없고 한글로 막 다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썼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진짜 읽어주고 싶어. 읽어줄게요. 잠깐만 읽어주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EBS의 고1 과정 수업을 듣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꾸준히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있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겠지? 중학교 3학년 때 고1 예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저희 수업을 들었던 부산에 사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수학 내신 점수는 거의 만점이라 한두 개만 틀려도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류의 학생이었다. 음악을 깔아주자 이거. 음악을 깔아줘야 돼. 응? 음악을 살짝. 음악이 없을까? 잠깐만. 또 갑자기 이런 음악이 나와. 이런 거 말고. 잠시만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이건 너무 신나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지금 잠깐만 들어봐요. 고등 예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 이문세 아저씨가 진행했었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음악을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EBS의 고1 과정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꾸준히 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있었다.
부산에 사는 여학생이었는데 수학 내신 점수는 거의 만점이라서 한두 개만 틀려도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류의 학생이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직전에 치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받은 점수가 충격적이었다. 5등급. 여러분 9등급까지 있고요. 5등급은 대학을 못 가는 점수예요. 내신 시험에서는 하나도 안 틀렸던 중3 때부터 저의 수업을 들었던 그 친구입니다. 수학을 포기하다시피 한 학생들의 점수인 5등급을 받았으니 그것도 고3이 되기 직전에 받은 점수가 5등급이라니 중학교 때부터 오직 내 수업 내 강의만 들었던 열심히 공부한 그 학생은 나에게 정승재에게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몇 개월 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치른 첫 번째 모의고사 일명 3월 모의고사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담임선생님, 학원생님 모두가 관심을 보인다는 그 3월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그 결과도 역시나 수학만 딴 과목은 1등급 수학만 5등급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눈물만 쏟아지고 앞이 캄캄했단다. 그 와중에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이루어진 담임선생님과 첫 만남. 목표 대학 여기는 안 썼는데 연세대학교 수학과 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5등급인데 제가 부산 사투리는 잘 못 쓰는데 5등급인데 네가 그 학교에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담임선생님과의 첫 면담에서 있었던 일 그것이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지독하게 노력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 학생도 그런 경험을 한 모양이다. 선생님 말이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서 그래 제가 꼭 선생님 손에 장을 지지게 해드릴게요 라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그런데 현실은 너무 캄캄했다. 정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었는데 받은 점수는 이 모양이니 이제 누구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막막했단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정승재 선생님의 쓴소리를 다시 한번 4년 동안 들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었다고 한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게 새로운 감정으로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 영상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수학을 알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공부했구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정승재가 시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신 만점을 위해서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문제만 그것도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한다. 그때가 3월 말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독하게 다시 공부했다고 한다. 6월 모의고사까지는 2달밖에 안 남았으니 3월 말이니까 딱 2달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모든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겠다. 고1 과정부터 다시 공부하겠다. 부족한 잠을 이겨내며 그동안 19년 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느껴가며 모든 개념을 정승재 성대모사하듯이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서 받은 점수가 96점. 딱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MKTV라는 제가 6월 모의고사 잘 본 친구들이랑 같이 그것도 그냥 잘 본 게 아니라 3월 달에 점수보다 훨씬 더 뛴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여태까지 나는 3월 달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거구나.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대충 공식만 아는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과학생이니까 기하 벡터까지 다시 공부하려면 2개월 동안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래서 뭐 했냐면 정말 2달 동안 잠을 안 잔 거예요. 언제 몰아서 잤냐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침대에 처음으로 눕고 월화수목금은 어떻게 잤냐면 쪽잠 살짝 눈 붙이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맞은 점수가 하나 틀린 거였어요. 그 친구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 몇 점이 나왔냐면 만점 나왔고요. 국어 하나 틀리고 탐구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2개 틀렸는데 서울대는 못 가고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연세대학교는 수학교육과는 없거든.
수학 교육과 가고 싶다 그래서 너 그럼 고대 가야 된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이렇게 딱 합격했던 그런 지현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뭐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얘기예요. 여기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 이 친구처럼 잠을 안 자다시피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다. 이 친구는 2달이라는 계획을 정말 혹독하게 세웠고 그거를 실천했을 뿐이다. 이 친구처럼 고3이 돼서야 진정한 알에 대해서 느껴서 괜한 고생을 하지 말고 선행학습 따위 할 시간에 완전한 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다. 학생들이요, 이 친구처럼 고3이 돼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미리미리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알고 넘어가자. 완전한 알을 가진 고3 생활,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제가 한 꼭지가 끝나는 이 꼭지의 제목이 뭐냐면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잘 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지금 딱 나이가 중학교 3학년 아니에요. 그때부터 완전히 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 이거 또 있는데. 문과 1등급 학생이 판별식이 왜 0보다 크면 서로 난 두시를 갖는지 대답을 못한다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게 또 있거든요. 정말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응?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누구나 경험해본 다음에 뒤늦게 맞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안 먹힐 걸 알면서도 한 번씩 꼭 하면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위너스 클럽이라고 저희 성적 많이 오른 친구들 같이 이렇게 만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중학교 때 그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1강에서 했던 얘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이 이 말을 듣는다고 삶에 대한, 수학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꾸준히 하는 이유는 몇 명은 들어요, 그걸.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벗어나요. 그 어리석은 학습 방법에서, 그 어리석은 선행학습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용이 없겠지만 단 한 명의 학생이더라도 어떤 뜻으로 제가 했던 얘기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나는 너무나 큰 보람이 있는 그런 선생님일 것이다. 그런 생선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방정식 내가 딱 적어놓고 제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 공식이요? 참. 저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근해 공식을 만드는 방법부터, 근해 공식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부터 완전히 알으셔야지 그 다음부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판별식을 논할 수 있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는 2차항이고 1차항이고 상수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a가 0이 아니래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면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얘기하려면 2차항의 개수만 0이 아니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도 틀린 말이에요. 얘가 2차 방정식이냐? 그럼 틀린 말이죠.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쓴다라는 거, 이걸 괜히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딱 두 개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시작한 거야. 2차 방정식 되게 길게 갈 겁니다, 여러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을 여러분 맨 처음에 배우죠. 어떤 걸 제곱해서 4가 됐다. x는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요. x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2도 얘의 근이고 마이너스 2도 얘의 근이다. 이렇게 푸는 걸 사람들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 그래요. 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완전 제곱식인가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5.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어떤 거의 제곱이 5야. 그러면 이게 어떤 건 뭘까? 이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x는 얼마야? 시작.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푸는 거. 이 얘기는 하나의 근은 1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근을 구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 그래. 좌변은 완전 제곱식, 우변은 상수 이런 꼴이지. 좌변은 완전 제곱식, 우변은 상수. 어떻게 푸냐? 제곱을 제외한 밑, 알맹이를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곱이 붙어있는 이놈의 밑을 쓴다. 밑이 바로 x-1이니까 알맹이를 그대로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 그런 다음에 넘겨버리면 자연스럽게 두 근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는 거야. 돼요?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집중해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제로라 이렇게 돼 있잖아. 다음을 풀어라 이랬을 때 풀이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첫 번째는 뭐게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인수분해는 두 번째 얘기고 얘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얼마여야 돼? 중3 때 배웠는데 시작. 1차항 계수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1차항 계수에 반의 제곱이 오면 되죠. 반의 제곱. 따라해보세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상수항. 이런 거 풀어봤잖아. 중3 때. 플러스 4x 플러스 네모.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네모의 값을 구하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네모.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네모의 값을 구하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네모.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을 구하시오. 어떻게 한다고? 시작. 반의 제곱. 반이 2고 제곱하면 4. 반이 마이너스 3이고 제곱하면 9. 반이 마이너스 5고 제곱하면 25.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인수분해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얘는 5를 제곱했고 연결보호 마이너스를 써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것도 시작. 얘는 x를 제곱했고요. 얘는 3을 제곱했고요. 연결보호 그대로 써서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x를 제곱했고요. 얘는 2를 제곱했고요. 연결보호 그대로 써서 이렇게 제곱하는 거지. 알죠? 그거. 그래서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면 x제곱 플러스 4x 다음에는 당연히 얘 반 2잖아. 제곱인 4가 필요하거든. 이렇게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식과 변화가 없으려면 상수항에서 여기서 뭐 빼주면 돼? 1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좀 알아야 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만 남기고 나머지 찌꺼기는 우변으로 넘겨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으니까 얘는 뭘 제곱했다? x. 얘는 뭘 제곱했다? 2. 연결부호 뭐다? 플러스. 제곱이 1이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풀이 어떻게 한다? 시작.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변. 알맹이는 이렇게 시작해. 시작.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이니까 이런 느낌. 결국 이 자리에 뭘 쓰면 된다? 시작. 1을 쓰면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끝났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얘기는 뭐야? 한 번은 플러스 따라서 x의 값은 플러스 계산해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계산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시작. 마이너스 3. 그래서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푸는 거. 아우, 답이 잘못 나와서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 미안해 여러분. 얘 미안해 진짜. 아예 뭐 이렇게 쓰자 이거랑. 그리고 최종적인 답은 원래 시작.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가 플러스일 때야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 I'm sorry.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저번 시간에 갑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미안하다 그러면 좀 받아주세요. 사과를 했으면 좀 받아주는 그런 여유도 인생에 필요한 것 같아. 아무튼 답은 뭐야? 이거. 뭘로 푼 거야? 완전 제곱식.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 정재 선생님 바본가? 꽤나 이렇게 인지도 있고 저명성 있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간단한 것을 이렇게 풀었을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근해 공식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야. 얘는 만병통치약이야. 2차 방식 기본은 얘야. 왜? 인수분해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부터 또 허심탄회하게 차근차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한 건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 글 읽어드린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고3 때 괜히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말고 선행해서 한다고 중3 때 고2거 하지 좀 마세요. 중3 때 중3 거를 완벽하게 아시고요. 고1 때 고1 거 완벽하게 아는, 그래서 고3 때 편안하게 고3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마음 깊이 원합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